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우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출산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가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이제 본인들이 업무를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소화했다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분들의 빈 시간을 다른 인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시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 등으로 휴가가 있거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한 달 이상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휴가 동안 아니면 유산이나 사산을 통해서도 또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휴가를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60일 전, 2달 전 이후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채용한 인력을 한 달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대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을 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좀 주겠다. 이렇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들에게는 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 모든 지원금 자체가 최저임금 미만,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시게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는데 거기다 또 지원금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원금의 조건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되실 것 같고, 또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들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안 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든지, 청년이라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지원금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금들을 받는 분들은 여기서는 해당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그 지원금 받은 지원금과 여기서 나가는 지원금의 차액만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더 많이 받으시면 이 지원금이 안 나가실 거고요. 여기 받는 것보다 작게 받는 지원금을 받으시면 차액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 인건비는요, 1인당 80만 원씩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그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기간, 그러면 육아휴직을 가 있는 기간, 아니면 임신 출산 동안에 받은 기간, 요 기간 동안에 인원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은 월 8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인수인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 1년 동안 출산 및 육아휴직 갈 거니까 앞으로 이 업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휴가를 가시기 전에 그 인수인계 기간을 2달 정도는 또 더 잡아줍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고 1년 동안 이제 출산이나 육아휴직 가시면 되시겠죠. 이 인수인계 기간 동안은 비용을 좀 더 많이 들여가지고 월 120만 원씩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인수인계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80만 원씩, 보통 휴직 한 1년 동안 간다고 본다면 1년 동안 80만 원씩 보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에서 이제 지급 제한 된다는 거는 그 지원금이 나갔더라도 환수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을 하고 난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시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기 전 3개월, 받은 후 1년 동안은 고용조정이 없으셔야 된다. 15개월 정도 되니까 좀 긴 기간이긴 한데 그 기간을 좀 잘 지키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징계를 받아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나, 계약이 만료돼서 퇴사를 하시게 되거나, 정년이 도달했거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여기는 해당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3개월마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3개월마다 신청할 때 아쉽게도 그 80만 원에 3개월 치면 240만 원이시잖아요. 근데 24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50%, 12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1년 동안 한다면 120만 원씩 120만 원씩 4번을 지원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달을 더 고용을 하게 되면, 그 대체 인력을 한 달을 더 고용하게 된다면 지급이 되지 않았던 50%의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 480만 원을 일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된 인원에 대한 그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그 고용을 유지했을 때 자녀금을 한꺼번에 받았잖아요. 근데 이 대체 인력 지원금은 한 달 이상만 고용 유지를 하시면 자녀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시고,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신청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인사 발령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이 대체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사본, 그 다음에 급여가 나갔다는 임금 대장, 이런 것들에 대한 첨부 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거 좀 챙기셔가지고 지원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회사 내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좀 업무적으로 바쁘시거나 아니면 또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좀 해주시면 이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도 저희가 많이 찾아드릴 수가 있고, 또 해당 사업장 내에 또 정부 자금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를 통해서 좀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대행 서비스를 하면은 신청서 한 장 정도를 대신 써준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신청서를 쓰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라는 부분하고 취업규칙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또 회사에 필요한 인사 노무 양식 서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세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는 인사노무 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궁금하시면 상담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해서 상담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